그러면 세계 3대 커피 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마셔보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세 개 다 마셔봤네요. 많이 못 마셔봤습니다. 비쌉니다. 세계 3대 커피. 네. 첫 번째가 예멘 모카 마타리. 예멘 모카 마타리. 예멘 나라 이름이고요. 네네. 모카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항구예요. 그 에티오피아에서 만들어졌던 그 많은 커피들이 네네. 주로 이제 서방 세계로 갈 때 예멘에 있는 알무카라고 하는 항구에서 수출이 됐대요. 네네. 그래서 그 모카라고 하는 항구가 예. 이름의 대명사, 커피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모카는 초콜릿 아니에요? 그래서 커피에서 초코 향이 나요. 아, 그러면 우리가 카페 모카를 시키면 그 모카가 진짜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향이 나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멘 모카 마타리라고 하는 그 품종이 네네. 그러니까 초코 향이 나는 커피예요. 어. 그 품종이. 근데 그게 이제 서방 세계에서 마셔보니까 모카 커피를 마셔보니까 초코 향이 나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카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초코 시럽을 넣어요. 카페 모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라떼 모카 라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떼는 우유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 라떼 모카겠죠. 카페 모카 라떼. 그래서 커피에다가 우유를 넣고 거기다가 초코 향을 넣기 위해서 초코 시럽을 짜버려요. 근데 원래 원칙이라는 건 없는 건데 모카라고 하는 것이 초코의 대명사가 된 이유가 모카 항에서 수출됐었던 커피가 초코 향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구만. 그럼 그 오리지널을 마셔보고 싶으면 예멘 모카 마타리를 마셔보면 되는데 좀 비쌉니다 이게. 얼마 정도예요? 다른 것들이 보통 100g에 한 7,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한다면 네. 얘는 100g에 한 25,000원, 3만 원 정도 해요. 비싸구만. 그래서 많이 못 마셔봤습니다. 한국에 이걸 파는 데가 있나? 여기저기 있어요. 로스터리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꽤 있고. 무슨 카페예요? 로스터리 샵. 자기네가 이제 품종별로 이제 볶아서 파는데. 로스터리 샵. 근데 이제 잘 볶았는지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얘기해야지.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블루 마운틴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사실 세계 최고의 커피라고 했었어요. 아까 그 사양 고양이 네. 카페 루악은 좀 독특한 거고 독특한 프로세싱을 거쳤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원산지로 얘기를 하자면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 가장 고급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딱 한 번 마셔봤는데 네, 맛있어요? 이걸 저한테 이제 커피를 가르쳐준 스승님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사장님이시죠. 아, 예. 동네 사장님이 예. 누가 마셔도 맛있는 커피인데 완벽히 균형 잡힌 맛이다. 그 세 가지 맛이 균형 잡혀 있고 바디감도 적당하고. 근데 거품이 있다는 거예요. 거품. 그러니까 얘랑 하와이 코나까지 같이 할게요. 그 세 개가 3대 커피거든요. 네네. 예멘 모카 마타리,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 코나. 근데 이제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같은 경우는 맛이 있다 보니까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걔네들을 거의 책임졌어요. 거의 90% 이상 일본으로 수출돼요. 그런데 1988년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있어가지고 거의 다 죽었거든요, 커피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버텨야 했어요. 3년 정도 지나야 다시 품종이 그 커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일본 자본이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이 들어왔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등급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등급만 수출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블루 마운틴은 사실 그때 그 기존의 초기의 블루 마운틴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비싸게 마실 이유가 없는 거죠. 100g에 이런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한 12만 원 정도 합니다. 솔직히 감이 안 와. 왜냐면 우리 커피를 킬로그램으로 마시지 않으니까. 아까 저는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예멘 모카 마타리 같은 것도 생두 기준이에요. 네네. 생두 기준으로 1kg에 다른 것들이 뭐 14,000원 정도 한다면 걔가 25,000원, 35,000원, 5,000원 정도 가는 거고. 생두로. 생두 기준으로. 네. 블루 블루 마운틴 1kg에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완전 비싸네. 비싸요. 와. 근데 이제 마셔보면 존나 좋아. 까놓고 말해서 콜롬비아 커피가 그만큼 희귀했으면 걔도 그렇게 고급 취급을 받았을 것 같아.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큰 것 같아. 역시. 그냥 콜롬비아 먹으면 되네. 그렇죠. 야, 그냥 싼 거 먹어 뭘?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말 먹어봤더니 너무나 좋더라. 어떤 맞아.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비례하는 경우가 있는데 커피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제 하와이 코나 같은 경우에도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로 해갖고 이제 하와이에서 그 화산 지역에서 자라는 커피이고요. 네. 뭐 꽃향기, 과일향, 상큼한 신맛 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마데인 또 USA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가격이 비싼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죠. 그래서 얘도 실제로 마셔봤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마타리는
초코 향이 나는 오리지널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그 외에 두 개는 사실 균형 잡힌 맛이에요. 균형이 잡혔다는 게 그게 뭐야? 쓴맛, 신맛, 쓴맛, 뭐. 단맛이 다 느껴져요. 강하지도 않고. 그래요? 특징들이 이렇게 드러나고요. 한 번씩 마셔보면 좋겠지만 뭐 과테말라 드세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과테말라 그거 먹을래 그냥. 세계 3대를 정리하면 네. 예멘 모카 마타리,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 코나 세 가지. 그런데 약간 거품이 있기 때문에 거품이 없을 수는 없다. 맞아. 여기서 말하는 거품은 얘기지. 진짜 거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격 거품. 희귀성에 대한 것과 QC 퀄리티가 얼마나 유지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큰 것 같고 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대중적인 맛까지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허니 버터칩이 아직도 못 먹어봤어. 누구나 속상해. 먹을 수 있게 되는 먹었어? 정말요? 무슨 맛이나? 맛있어요? 맛은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맛이긴 한데 좀 그래요? 느끼해서 많이 느끼해요. 못 먹겠더라고요. 저도 먹어봤어요. 우리 스테파노가 좋아하는 맛은 어떤 맛인데? 저는 이제 치즈 매콤하고 짭짤하고 이런 맛, 달콤한 맛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칩 안에서. 아 그래요? 예. 짭짤하고. 예, 짭짤하면서 달콤하면서 달콤, 약간 치즈 느낌, 치즈 맛 같은 것도 좀 있고. 꿉꿉한 치즈 향. 예. 아 그래요? 도대체 언제 먹어볼 수 있어? 그거 저도 이제 부산에서 구했거든요. 그거를. 가서 구하지 마. 왜 거기까지 가서 구해? 먹어봤는데 밀양에서 억척스러워 보여. 밀양에서 먹었어. 그냥 밀양에서 먹는 것도 신기하다. 야. 다들 먹고 싶어하니까 한 번 정도 먹을 만한 가치는 있는데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부산에서 걔가 지금 여기저기 다 풀려 있어. 근데 만약에 웃기다. 프링글스가 예. 저는 프링글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거든요. 중독. 프링글스 어니언이 그쵸. 만약에 그렇게 풍기다. 품절 현상이다. 그러면 프링글스 어니언이 훨씬 더 값어치가 높았을 것 같아요. 그게 뭘 얘기해? 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거죠. 사실 가격이라는 게 참 신기해. 실제로 그거의 가치보다도 이제 수요 공급 문제니까 커피도 마찬가지죠. 거기다 이런 어차피 기호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대 커피다. 혹은 이거 굉장히 귀한 거다라고 하면 더 맛있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난 모르니까 뭐 그냥 있는 대로 마셨는데 알고 보니 사양 고양이 커피였어. 그러니까. 그러면 뭐 커피 믹스도 진짜 희귀했으면 연락 비쌌을 거야, 그지? 진짜 맛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커피 맛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예. 이걸 기억하시면 커피를 재밌게 마시는 방법이에요. 네. 커피를 평가하면서 마시면 좋아요. 3가지 맛에다가 하나 추가해서 이제 바디감까지 이제 아로마 향은 빼고요. 아로마? 향기는 뺄게요. 향기에서 네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고소한 너트 향이 난다, 꽃향기가 난다, 와인 향이 난다, 초코 향이 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냄새가 느껴지긴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는 거.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아까 말했던 예가체프는 원래는 좀 낮은 온도에서 물을 내려요. 네네. 그러니까 낮은 온도로 하기 때문에 연한 거예요. 더 신맛은 강하고. 왜냐하면 원래 신맛이 나는 커피를 연하게 볶았기 때문에 거기다 더 혀졌고요. 연하게 볶으면 혀지거든요. 네네. 그거를 더 신맛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온도를 낮게 해서 추출을 해요. 굉장히 신 거에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커피인데. 그럼 많이 볶으면 쓴맛하고 단맛이 높아지고? 네, 맞아요. 네. 단순한 거구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특성이 그래서 강하게 볶을수록 점점 사라지고 균일해져요, 맛이. 저는 강하게 볶은 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예가체프를 만약에 뜨거운 물로 내리면요. 예. 신선한 예가체프를 뜨거운 물로 내리면 비로소 원래 예가체프에서 난다는 그 향기가 나요. 그게 뭐냐면 군고구마 향이에요. 그래요? 제가 예가체프를 볶아서 먹으면서 한 번도 누가 먹어 그걸? 예, 볶아서 먹어야지. 뭐 생으로 씹어 먹을 순 없잖아. 집에서? 이따 얘기해 줄게요. 저 직접 볶아서 먹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군고구마 향이 난다고 다 써 있어요. 이제 생두를 팔 때. 한 번도 못 맡아본 거야. 근데 어디서 뭘 봤냐면 뜨거운 물로 내리면 그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로 내려봤더니 군고구마 향이 확 나는 걸 느껴가지고 신기하다.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향기는 좀 빼고 지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커피의 맛을 마실 그냥 때 군고구마를 먹지 그냥. 정답이야. 초코를 먹고 군고구마를 먹고 군고구마 한 입 먹고 그러니까 같이. 꽃향기를 맡으면 되지. 그러네. 예. 네. 그 세 가지 맛이 단맛, 쓴맛, 신맛이니까 예를 들면 4명이서 커피숍을 갔다. 예. 원산지 커피를 우리 하나씩 시키자. 그래서 하나씩 시켜요. 과테말라 한번 시켜보고 콜롬비아 하나 시키고 한 명은 뭐 브라질 시아도 같은 거 하나 시키고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아니야. 브라질 거 뺍시다. 네. 브라질은 그냥 그러니까 뭐요? 아까 인도네시아 만델링 하나 시키고 예가체프 시키고 그럼 4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블라인드 테스트라면은 맞추겠죠.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비극은 4개를 먹었는데 다 비슷하게 느껴졌대. 미각 장애. 사실 보통 그러지 않나? 사실 이게 나 사실 친구들이 가서 하나씩 시켜보자고 먹는데 정말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쓴맛이 어떻구나 모르겠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 커피는 한 1에서 10까지 5까지 정하고서 단맛이 어느 정도, 쓴맛이 어느 정도, 신맛이 어느 정도다를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재미가 있어요. 그걸 왜 재밌냐면 커피 안에서 그 3가지 맛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느껴져요. 그 전까지는 커피는 쓰다고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알려줘봐요. 신맛이 있어. 이 안에 단맛이 뒷부분에 숨어 있거든. 그거 한번 마셔보고 네가 평가해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제서야 처음으로 느껴요. 진짜 신맛이 나네라고 느껴요. 그리고 나 지금 그 말 듣고 계속 커피 마시면서 느끼려고 하는데 계속 써.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정답이야. 아메리카노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맞아. 드립커피가 좀 강해요. 개성이. 왜 우리가 그 노력을 기울여서 마셔야 됩니까? 재미로. 선물이니까. 내 선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 선물이네. 단맛과 쓴맛은 강하게 볶을수록 강해지고 예. 신맛은 약하게 볶을수록 강해진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네. 그러니까 커피를 한번 원래 생두 상태에서 볶아야 되는데 네, 그 볶는 뭐라고 합니까? 완료하는 강도? 시점. 네, 그렇죠. 볶는 강도가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하게 볶으면 예. 원산지의 특성이 많이 사라지는 대신에 균일해집니다. 아하. 그래서 스타벅스가 좋아하는 거, 스타벅스 창립자인가 뭐 그 CEO가 하는 말이 모든 커피는 강배전, 그러니까 강하게 볶아야 맛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반대급부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홍대나 삼청동에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의 이제 로스트 샵들이 있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가 로스터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배웠어. 그래서 젊은 사람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사장님이 계세요. 직접 볶으니까 엄청나게 신선하겠죠. 근데 배운 대로 너무 연하게 볶는 거야. 원산지 커피는 연하게 볶아야 특성이 드러난다라고 했고 너무 연하게 볶아버리니까 신맛이 밖에 안 나요. 내가 식초를 마시는 것 같아. 그 정도요? 그런 네. 경우가 꽤 있었어요. 신선한 건 알겠는데 너무 신 거예요. 근데 커피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조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맛이 3가지가.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조화 있고 어느 정도 맛있는 커피를 원한다면 좀 강하게 볶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좀 강하게 볶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볶아가지고 이제 약간 균일한 게 더 맛있게 느껴지나? 한국 사람들이 신 걸 좋아한다고 어디서 봤는데 그래요? 제 주변에선 신 거 좋아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 주변도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커피가 말하자면 좀 강하게 볶고 특성을 사라지게 한 그래서 일관된 맛이 나는구나. 그렇죠.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 기업은. 또 이제 심지어 그 스타벅스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예.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릴 때는 이제 바리스타들이 좀 잘해야 돼요. 능력이 차이가 나요. 그래? 그게 솜씨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솜씨가 다르죠, 당연히. 그래요? 기계인데? 기계로 하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수동기계예요, 수동기계. 그래서 이제 갈아서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도장 찍듯이. 이렇게 해서 태핑까지 또 해갖고. 근데 그거를, 누르는 압력이 다 달라. 이런 게 다 다르대. 맞아. 그냥 맞아. 야, 진짜. 양과 압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 그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한테는 그걸 안 시킨대요. 보통 이제 매니저급에서. 그쵸. 커피는 실제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누르는 거를? 예. 이따가 적당히 제가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아니, 그 에스프레소는 맛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중요해. 네네.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다국적 기업에서는 그거를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매장들이 원터치 그 전자동 머신으로 바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실력 있는 바리스타가 내리는 수동 머신보다 맛이 떨어지지만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맛이 균일해진 거죠. 추구하는 게 그런 거니까 걔네들은. 근데 이 3가지를 평가하면 재밌다고 했는데 그거랑 동일하게 뭘 좀 같이 보면 재밌냐면 바디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바디감 최고. 뭐냐면 바디감은 진한 정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생각해봐요. 쓰지만 연한 커피가 있고 안 쓰지만 진한 커피가 있어요. 네네. 그죠? 엄청나게 써. 근데 굉장히 묽은 건 알겠어. 예를 들면 우리가 가루약을 물에 타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굉장히 연하겠지. 그런데도 엄청 쓰잖아요. 강렬한 쓴맛. 그런데 어떤 거는 별로 안 써. 그냥 조화로워. 근데 바디가 굉장히 강한 커피들이 있어요. 저는 바디감이랑 쓴맛이랑 일치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디감이 무거울수록 일치해요. 쓴맛이 난다.
아니에요? 네, 무수히 많은 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 맛의 세 너무 가지는 어려워. 맛의 세 가지는 단맛, 신맛이고 거기에 추가로 바디감을 느끼면 재밌다는 건데 강하게 아주 강하게 볶아도 거의 타다시피 하면 쓴맛이 무지하게 강해지거든요. 예, 예. 근데 걔는 묽게 타서 마시면 또 바디는 약해요. 바디에게 바디가 뭐야? 몸. 아, 예, 몸 마시나. 진한 정도. 그럼 진한 정도?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안티구아나 만델린 같은 건 바디감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마셨을 땐 늘 쓴맛도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하고 쓰니까 맛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쓴 거랑 바디감이랑은 뭐 일치되는 기준은 아니네요. 네, 달라요, 그거는. 네, 일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디가 강한 커피는 예. 커피를 이렇게 꿀꺽하고 삼켜서 넘긴 다음에도 네. 입안에 계속 커피 맛이 남아 있어요. 그윽하게. 유분기 같은 것 같아요. 진하면 바디감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 근데 또 진한 커피랑 바디랑 또 상관이 없거든요. 진한 커피- 건 물을 얼마나 탔느냐가 되는 거고. 커피 광고 보면 이렇게 안성기 씨가 하면서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 향기 맥심을 먹으면서. 모르겠다. 네. 그 어떤 그윽함. 그걸 나와요. 바디감이라 그래. 모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이미지로 떠올리는. 입안에 남아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게 바디감이에요. 좀 진한 커피일수록 네. 뭔가 있다는 거야. 뭔가 남아있다. 끈적끈적하게 뭔가 입안에 남아요. 우유기도 좀 남아있고. 유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연한 걸 좀 좋아해서 그렇게 텁텁하잖아요. 그 남아 있으면은. 아, 텁텁한 부드러워요. 거? 아니야, 텁텁한 거랑 달라 또. 부드러워. 달라? 어렵다. 부드러워요. 단순히 되게 왜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쓰고 됩니까? 쓰고 진한 이 거라고 각박한 시대에. 생각했는데. 그거를 두 개를 비교해보면 맛있다니까. 똑같은 커피인 줄 알았는데 어떤 커피는 되게 연한데 바디가 강한 게 있어요. 오케이. 굉장히 연한데 꿀꺽하고 삼킨 다음에도 입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 느낌이. 그러니까 근데 어떤 커피는 무슨 진짜 약 먹듯이 예, 예. 쓴 우리 그 가루약 빻아가지고 옛날에 가루약 먹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 물에 개 갖고 먹었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엄청나게 쓴데 삼키고만 나면 입안에서 싹 사라지잖아요, 맛이. 그 두 개가 다르거든요. 먹어본 것 같아. 뭐 길거리에서 파는 뭐 마약 커피라고 해가지고 마약 먹어본 커피? 것 같아. 되게 진한 거 되게 진한데 그렇게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요. 커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게 바디가 강한 걸 거예요. 그냥 마약 드신 건 아니고. 근데 아메리카노는 이제 우리가 주로 먹는 게 아메리카노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요. 네, 물을 네, 탄 게 맞아요. 아메리카노예요. 에스프레소는 뭐냐면 원두를 적은 양을 예. 고압으로 빠르게 23초 만에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엄청나게 가늘게 분쇄를 해요. 예. 굉장히 곱게 분쇄해갖고 네. 구기압으로 엄청난 압력으로 그냥 확 30초 안에 짜버리는 거예요. 원두를. 예.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는. 일종의 그래서 속성. 그쵸. 굉장히 예. 빠르게 짜는 거죠. 속성 내림. 커피의 심장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맛이 강렬하고 네. 그냥 먹으면 쓰니까 이제 베이스로 해서 우유를 더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아. 문제는 얘는 바디가 약해져요. 바디가 약해요. 대부분의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바디를 논하기에는 의미가 없고 그 얘기구나. 그래요? 잘 모르겠으면 네. 이렇게 해보면 딱 압니다. 이제 스타벅스를 만만하니까 얘기하자면 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키고 네. 오늘의 커피를 한 잔 시켜요. 네네. 그 다음에 두 개를 마셔보면 오늘의 커피보다 아메리카노가 더 쓰거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네. 근데 오늘의 커피가 더 입안에 오래 남아있어요. 맛이. 바디가 강해요. 그게 다른 거구나. 오늘의 커피는 그러면 에스프레소로 만드는 게 아니야? 네, 핸드 드립식. 드립식. 핸드 드립은 아니지. 나는 드립식입니다. 그 오늘의 커피가 미리 전날 밤에 만들어 놔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그런 건 줄 알았어. 나도 오늘의 커피면은 오늘따라 그 원두가 많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싸게 팔려고. 하는 그거 건줄 알았어. 아니었구나. 그게 그 방식 어디마다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의 커피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한 커피를 유지를 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1시간 정도 있다가 폐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을 내려요,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 같은 데 있는 커피 머신으로 내리는 거 있잖아요. 예. 커피 메이커로 내리는 네. 거. 네. 그렇게 내린 다음에 1시간 지나면 버리고. 왜 다시. 버려? 1시간이나 지났으니까. 신선 향이나 이런 게 떨어지겠지. 많이 떨어지니까. 날 주지 그냥.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가서 오늘의 커피를 주문하기 전에 저거 내린 지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파트너들이 확인을 해요. 30분 그래서 한 됐습니다. 30분 지났으면은 다시 내려드릴까요? 보통 그래요. 오, 진짜? 재밌다, 이거. 그럼 다시 그냥 원래는 원칙은 1시간인데 네. 뭐 내린 지 5분밖에 안 됐어. 뭐 한 10분밖에 안 됐어. 이럴 땐 그냥 마시는데 네. 한 30분에서 40분 지났으면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아는 척 얘기를 해봐야지. 해줘요. 오늘 커피 주세요. 이렇게. 얘가 체프 막. 오늘 커피 종류가 하나입니다.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디를 느끼면서 마시면 되게 맛있고 이거는 꼭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정말 맛있는 커피를 저렴하게 마시고 싶을 때 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용드립을 한번 해보면 돼요.
자, 지금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거는 에스프레소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바디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거보다 강한 게 종이 필터로 내리는 드립 커피예요. 드립 커피. 예. 근데 그거보다 일반적으로 바디가 훨씬 강해진 게 뭐냐면 융 드립입니다. 종이 대신에 네. 융, 우리가 알고 있는 융, 플란넬, 네. 천으로 드립하는 거예요. 구스타프 융이요? 죄송합니다. 예. 융 천에다가 커피를 담아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너무 마셔보고 싶어가지고 아, 예. 동대문 시장에 가서 네. 융을 떼다가 직접 융을 그 원단을 떼다가 융 드리퍼를 만들어갖고 해봤거든요. 맛있어요. 누가 마셔도 맛있다고 그래요. 깜짝 놀라요. 근데 이걸 종이 대신에 그냥 천을 쓰는 거예요. 그럼 맛이 달라진다고? 네. 그 천에 있는 화학약품 맛이 아닐까? 그게 그러니까 먼저 한번 삶아요. 융을 사갖고 한 번씩 삶아서 하는데 종이가 기름을 거의 제거하는데 융은 기름을 제거를 안 해요. 그래서 융 드립을 하고 나면은 고소하겠다. 고소하고 바디가 강해요. 감칠맛이 나요. 그래요?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융 드립을 하면 커피 기름이. 커피 원래 기름 있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진짜 정말 맛있어요. 이건 한번 드셔보시면 신선한 커피를 융으로 마셔보시면 융을 떼다 삶으신 게 너무 근데 종이 필터는 팔잖아요. 네. 융 그건 필터는 안 필터도 팔아요? 팔더라고요. 이렇게 아까워서 그랬던 거지. 한 15,000원씩 파는데 아까워서. 몇 개에 15,000원이요? 하나죠. 삶아서 계속 쓰는 거죠. 계속 쓰는 거. 근데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행주처럼 계속 쓰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빨아야 돼. 한 번 하고 빨아놓고 그다음에 찬물에 담가놓지 않으면 산패해서 냄새 나거든요. 관리하는 게 귀찮아서 그걸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융드립을 해주는 그 로스터리 샵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어요. 전문 샵에. 우리가 지금 커피 품종에 대해서 공부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볶는 정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리고 커피를 내리는 방법. 네,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지금 세 가지를 정리를 한 거잖아.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급속으로 빡 짜는 게 있는데 그게 아메리카노요. 시중에서 많이 파는 그거고. 그렇죠. 거의 다 물 섞은 거요. 네. 그다음에 드립 방식으로 그거 이제 그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커피 메이커라고 이 종이라던가 뭐 얇은 필터에다가 커피 콩을 빻아서 넣는 거죠. 네, 갈아가지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물을 천천히 넣어가지고 내려 먹는 그런 드립 방식이 있는데 그중 갑은 융드립이다. 그렇죠. 정리가 됐어.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커피 메이커에는 영구 필터라고 해갖고 맞아. 그 철 나일론이나 철로 돼 있는 필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당연하게도 더 바디가 강하겠죠. 원칙적으로는 기름을 제거를 안 하니까. 근데 걔는 필연적으로 미분이 빠져나와요. 아주 가루가 빠져나와요. 커피 가루가. 근데 걔는 텁텁한 맛이 나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그래서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프렌치 프레스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아주 굵게 분쇄해갖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야. 꾹 하고 프레스기로 누르듯이. 근데 그 경우에도 굵게 분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유분 그 미분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분기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텁텁해요. 걔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융드립은 미분이라고 하는 그 텁텁한 맛의 가루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분은 남겨놔요. 그래서 바디가 강하고 한번 마셔보면 끝내주는 맛의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융드립 먹어라. 우리 이거 팔자. 융드립을. 한번 마셔봐라. 독실이가 그 원단 떼가지고 카페에서 팔자 이거. 괜찮다. 융드립. 융드립 카페. 융드립 카페. 사람들이 뭐야 이게 안 먹어. 그러면 이제 그 커피에서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미신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커피 먼저, 미신? 커피에 관한 저도 커피 맛을 좀 안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경험담을 좀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왜 커피에 어떻게 하다가 발을 들였는지. 대학 다닐 때 그냥 커피숍에서 알바를 했어요. 간단하구만. 간단한데 그 카페가 되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 지방에서는 굉장히 당시에 드물었던 로스터리 샵이었거든요. 그 앞에 이제 로즈버드가 있었어요. 요즘은 로즈버드 거의 없죠. 네. 그때는 이제 스타벅스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커피 전문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로즈버드가 꽉 잡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로즈버드 건너편에 있는 로스터리 샵이었어요. 아마 그 지역에서 유일했던 것 같아요. 로스터리 샵은 원두를 커피를 볶는 거죠. 진짜 제키만한
로스터가 있었고 사장님이 교수였어요. 사장님의 남편분이 교수님이었어요. 이탈리아에 유학을 갔다 왔대요. 커피를 배우고 오셔가지고 예. 수제 아이스크림, 젤라또랑 예. 커피를 파셨는데 예. 엄청나게 큰 로스터가 있는 거예요. 완전 비싼 거 아니에요, 그거? 그쵸, 몇천만 원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지금은 좀 많이 이것저것 뭐 터키산도 있고 해서 싸졌는데 아무튼 여름에 커피를 볶을 땐 너무 더워가지고 매장 다 열어놓고 막 이런 데서 이제 처음에 커피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진짜 행운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마인드가 뭐냐면 사장님이 커피 알바생은 커피 맛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매일 몇 잔씩 막 강제로 먹였어요. 일단 좋다. 출근하면 일단 네가 한 잔 내려서 마셔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커피는 마음껏 마셔라.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한 번만 먹으라. 네, 저는 당시 효율적이신 분이었고.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장미 아이스크림, 무화과 아이스크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무화과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은 무화과 좀 먹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맛있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있나 싶어가지고 막 밤에 가게 셔터 내리고 막 엄청 먹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절도죄 아니니까. 네. 한 번은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양을 말을 안 하니까 한 번을 여러 번에 나눠서. 웃겨. 그렇게 먹으죠. 그래서 거기서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내리는지 이제 베리에이션 있잖아요.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섞으면 카페 라떼가 되고 거기다가 우유랑 우유 거품을 섞으면 카푸치노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걸 배우고 또 소위 말하는 그 드립 커피, 핸드 드립 커피를 내리는 것도 배웠어요. 오리진 커피들 어떻게 하는지 그 원산지 커피의 맛도 배워보고 일종의 커피 스쿨 같이 해갖고 그런 것들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로스터 기계라는 게 그 커피 볶는 기계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볶는 기계가 있고 생두를 사다가 로스터라는 거 자체가 볶는 기계지. 그렇지. 네, 그렇죠. 예, 생두를 사서 거기서 직접 다 볶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한 3일 정도 재워놨다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3일을 재워야 된다는 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분이 제대로 배워왔어요. 그냥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충 인터넷으로 혹은 한국에서 어떤 속성 과정, 일주일짜리 커피, 뭐 2주일짜리 커피 전문가 과정, 커피 창업 전에 이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제대로 배우신 분 같아요. 이탈리아 가서 인터넷 검색으로 배우신 거예요? 이탈리아의 속성 과정. 장인한테 3일짜리. 1시간씩 3번. 배우시간. 근데 이제 커피가 취미가 되는데 사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처음에 후라이팬으로 생두를 볶습니다. 이제 과정이 다 그래요. 내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 그 후라이팬을 진짜 볶아 먹는 거야. 다 볶여요. 네. 생두를. 그러니까 그린빈을 사야죠. 그 생두를 이마트에서 팔아. 이마트에서 팔아요? 이마트에서 생두가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프라이팬에 볶아서 그걸 빻아가지고 콩 볶듯이. 근데 콩은 좀 타도 맛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걸 해보면 미친 듯이 움직여야 돼 이렇게. 근데 이게 미친 듯이 움직이다 보면 이게 나무 주걱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위로 튀기도 하고 옆으로 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얘는 뭐가 하냐면 필연적으로 타닥타닥 하면서 이제 팝핑이 일어나면서 껍질이 벗겨져요. 그 껍질이 날려요. 이게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겠다. 껍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이 2차로 뭘로 가냐면 수망으로 갑니다. 수망이라는 게 있어요. 멸치 국물 우리는 것 같은 그런 이게 망 있잖아요. 금속망. 그 두 개를 덮은 걸로 이제 수망을 팔거든요. 저는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커피를 안에 넣고 수망을 이번에는 가스불 위에다 넣고 막 흔들면 돼요. 아까는 밖으로 튀지 않게 조심해서 흔들어야 됐다면 이렇게 비벼야 됐다면 기름 같은 걸 넣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아무리 튀긴다고 해도 진짜 커피 튀김. 그 다음에 이제 수망으로 이제 사다가 그 위에다 미친 듯이 흔들어도 되니까. 근데 그것도 팔이 아파요. 나중에 저 어떻게 했냐면 전동 로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돈 주고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천재다. 기계를요? 없었어요. 네. 공대는 역시 역시. 그래서 이제 북엔드라고 아시죠? 그 책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 막는. 네네. 그 북엔드에다가 모터를 달아가지고. 진짜? 네. 팔자 우리. 대단하다. 아유, 진짜 허접해요. 야, 요즘은 이거를 자작 로스터를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당시에는 그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되게 허접해요. 그냥 보면은 모터 같은 게 다 노출이 돼 있어요. 뭐 스마트폰으로 컨트롤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뭐. 근데 정말로 좋아요. 정말로 편해요. 편하고. 너무 편해. 참 편하겠다. 안에다 날개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모터가 돌아가면서 그 멸치망을 돌리면 그 안에 있는 커피들이 알아서 커피 빈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요즘은 이제 귀찮아서 사 먹습니다. 네, 아무튼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신선한 커피를 저도 안다는 거죠. 직접 볶아봤고 갓 볶은 커피의 맛을 알고
실제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지나면 향기가 정말 죽음이 되거든요. 그때가 맛있어요. 처음에는 예. 탄산이 있기 때문에 맛이 좀 없다가 네네.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정도까지 이제 탄산이 빠지면서 점점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고 그 처음에 볶고 나면은 향기가 이게 뭐지 싶은데 한 3일 정도 지나면 3시간에서 3일 정도 지나면 커피 향이 이제 집안에 가득 차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죽음이거든요. 어떤 이런 향기가 있지? 하나씩 이제 먹어보고 커피 그냥 씹어 먹어도 괜찮거든요. 커피 비늘. 그래요? 신선한 건 정말 고소해요. 맛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커피들 혹은 뭐 스타벅스를 위시한 어떤 대기업의 커피들은 볶은 지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스타벅스는 배전을 아무 데서나 안 해요. 우리나라 혹은 뭐 중국의 커다란 그 로스터리 공장을 만든다라고 했었다가 그게 이제 무산됐었을 거예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볶은 커피를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요. 스타벅스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부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굉장히 쓰레기 컵 취급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홍대 로스터리샵 사장들을 중심으로 그런 쓰레기 같은 커피 마시지 마라. 우리 매장에서 직접 볶은 정말 신선한 커피를 나는 판다.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스타벅스 커피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 들었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신선한 커피는 굉장히 커피의 기준이 되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못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신선해. 정말 신선한데 맛이 없어. 맞아. 맞아. 커피의 맛을 뽑아낼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철학 자체가 이제 스타벅스가 악덕 기업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 같은 거를 뭐 생색내기로 조금 하니까 그거 빼고는 그거를 차치하고 맛으로 따지자면 스타벅스는 아무나 안 볶아요. 정말로 10년, 20년 이상 된 전문가들만 볶아요. 커피를 내리는 알바생들 때문에 맛이 떨어지는 거를 고려해서 지금 그 머신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자동 머신으로, 전자동 머신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죠. 그 정도로 이제 맛에 대해서는 균일한 맛을 내려고 노력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사실 세계의 어떤 생두 시장에 가서, 커피 시장에 가서 고급 커피는 싹쓸이 하는 데가 스타벅스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물론 헐값을 싹쓸이를 하죠. 그럼 개인적으로 무역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걸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최고 품질의 생두들을 사서 최고 기술자들이 가장 맛있게 전문가들이 볶는 데가 거기에요. 다만 이제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쵸.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무역에 있어서 악덕한 것도 맞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독실이가 또 하나의 안티 세력을 국내 커피집 사장님들을 또 하나의 적으로 돌리는 악플 달아주십시오. 중요한 건 맛인 건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건 이렇게 얘기할게요. 홍대에 그러면은 홍대라고 하니까 좀 미안하다. 아무튼 그 로스터리 샵에 젊은 사장님들이 신선함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분들이 공정무역 커피를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의 로스터리 기술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뭐 3대 장인, 커피 장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반화 시키지 맙시다. 그러니까 일반시키면 안 되죠, 당연히.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겠죠.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잘 못 볶으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그게 그냥 볶으면 안 되고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 굉장히 중요해요. 대량으로 볶아야 되니까. 타이밍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많이 볶아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볶아도 안 되고. 그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볶듯이, 짜장 볶듯이. 네. 딱 타이밍이 초단이에요, 근데. 이제 팍팍하고 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1차 파핑, 2차 파핑이 있는데 2차 파핑 5초 전 혹은 2차 파핑이 일어나기 시작한 다음에 15초 만에 끝내는 것과 20초 만에 끝내는 게 맛이 달라요. 꼭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정말 맛이 달라요. 그 10초 만에 커피가 확 타버려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발열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버려두면 계속 볶아가서 타버려요, 걔가. 그러니까 강제로 빼갖고 배출을 시켜가지고 쿨링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도 이제 우리나라의 커피점 장인분들이 이제 강릉 쪽으로 많이 가서 뭐 이제 테라로사도 차리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그분들도 함부로 커피 볶는 거를 이제 제자들한테 잘 맡기지 않아요. 볶는 거는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 들었는데 날씨도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볶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습도가 높은 날은 몇 초 정도 더 볶아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 그렇다고 그래.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다. 그런데 그걸 너무 쉽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 일반화를 우려하는 거예요. 신선하기만 하면 된다. 신선하지 않은 커피는 다 쓰레기다라고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신선하지 않지만 맛있는 커피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커피를 하나 만드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신선함이라는 하나의 조건으로 평가하기 좀 무리가 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봤어요.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일종의 직접 갓 볶은 커피를 처음 맛보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좀 뜸한데 예전에는 이제 블로그 같은 데 올리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쓰레기 같은 커피를 마셨는지 알겠다면서 신선한 커피를 마셔보니까 맛이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신선함이 떨어지는 것이 쓰레기는 아니라는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볶는 거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거기다가 에스프레소는 일반적으로 신맛이 강하면 이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강하게 볶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 연하게 해갖고 신 거야. 한번 그래서 정말로 버린 적이 있어요. 못 마시겠는 거야. 도저히. 에스프레소가. 네. 너무 셔서 신맛밖에 안 나. 아, 커피숍에 갔다가.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웬만하면 로스터십 안 갑니다.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이거지. 독실이가 지금 뭐라고 이거 하고 싶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다라는 거야. 그치?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무역에서 문제점이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독실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은 실제로 독실이가 배웠던 거야. 이제 제대로 배운 사람한테서 커피에 대해서 좀 알게 됐으니까. 배웠고 내가 직접 거지. 볶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커피를 직접 마셔봤다. 내가 연하게도 볶아보고 진하게도 볶아보고 모든 실험들을 그러니까 한 걸 좋아하니까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볶아보기도 하고. 그 정도로 했었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결론은 신선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쓰레기 취급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메시지 핵심이 우리나라 그런데 가지 마라 이게 아니지. 이제 좀 더 커피를 고를 때 다양한 변인수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로스터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선도만 따지는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오히려 너무 신선도를 가장 중요한 거로 하는 것 같아서 잘 만든 커피는 조금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나면 인터넷만 봐도 한 달 지난 커피는 버리래요. 원두를 한 달 지나면 향이 확 떨어지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쓰레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커피 기름이 좀 나오잖아 원두에. 네, 그렇죠. 커피 기름은 그냥 한 3일만 지나도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 그래? 강하게 볶으면 기름이 많고, 적게 볶으면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악독한 기업을 떠나서, 제가 이제 많이 갔던 커피가 스타벅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커피. 쌉니다, 제일. 오늘의 커피가 지금 2,800원이었다 좀 다시 올랐나? 그래요?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가. 그냥 오늘의 커피를 새로 내린 거를 한번 드셔보시면, 이게 볶은 지 한 2달 정도 지난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있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아메리카노만 좀 버릇처럼 스타벅스 가면 아메리카노만 주세요 했던 분들은 왠지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오늘의 커피 주세요 하는 게 왠지 싼 커피 찾는 느낌이 드니까. 브랜드 커피 막 이렇게 찾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고 가끔씩 스타벅스에서 과테말라 안티구아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뀐다고 했잖아요. 예. 오늘의 커피를 과테말라 안티구아 있을 때 한번 마셔보면 근데 분명 같은 원두를 쓰고 전자동 머신으로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매장마다 맛이 다른 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맛있는 매장 같은 데서 좀 회전율 빠른 그런 매장에서 마셔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제 커피는 정말 기호라서 비아도 맛있고 카누도 맛있고 루카는 남양이라서 좀 싫고 그런 말하자면 어떤 인스턴트 커피들도 좋아해요. 커피빈 커피 진짜 맛있어요 또. 특이해요. 커피빈에서 파는 거는 가격도 좀 저렴하거든요. 오늘의 커피가? 아니 가루 커피. 가루 커피. 그 카누 같은 거예요. 근데 비아는 스타벅스 거고 스타벅스 거는 정말 맛있는데 비싸고 커피빈 건 좀 저렴한데 맛있어요.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제 말은. 당연한 거지만 맥심 모카 골드 맛있는 커피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이제 원두를 접한 사람들, 신선한 커피를 마셔본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카누 같은 거는 커피 취급도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난 제일 맛있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맛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최 사장님, 스타벅스가 착취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욕을 먹기도 하고, 네네. 그거에 대한 반박도 있기는 한데, 시장 경제에 맡기면, 헐값에, 그 밭대기 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왜 그 욕을 먹습니까? 테슬랑 깔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모두 얘기했으면 좋겠냐면은 그 얘기도 하고 싶어 조금 그죠? 그 공정무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원래 그것도 약간 준비돼 있었죠, 그죠? 네네네. 지금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고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좀 중요한 얘기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공정무역을 얘기할까요, 이따가? 공정무역 나중에 한번 빼가지고 그건 아예 다룹시다. 그럴까요? 예. 그럼 오늘은 저희 선물이니까 네네. 공정무역 다루기로 하고.
또 하나 미신을 깨겠습니다. 핸드 드립을 할 때 예. 우리나라는 일본식으로 내려요. 일본식 다도 문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몇 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을 다도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의식화됐어요, 커피가. 원래 드립은. 그렇게 내려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해 그러면? 왜? 다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무릎 안 꿇어도 막 부어도 돼요? 막 부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배울 때도 처음에 일본식으로 배웠어요. 대단히 정성 들여서 천천히 물을 얻는데 물줄기는 가늘고 끊기면 안 되고 종이에 닿아도 안 되고 적절한 속도로 돌려주면서 맞아 3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맞아요. 보기 좋고 맛도 있어 보이고 뭔가 막 그래 보이는데 그게 맛의 치명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물줄기 끊겨도 되고요. 좀 가늘지 않아도 돼요. 맛이 달라지겠지만 가늘고 끊기지 않는 물줄기만이 맛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식은 뭐냐면요. 그냥 확 붓고요, 물을.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요, 위에를. 그러니까 필터 위에를. 그럼 균일하게 더 추출이 되겠죠, 오히려. 천천히 내리는 게 아니라 확 붓고 물로 잘 섞어. 그렇게 처음 마셔봤거든요. 커피 드립할 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드립할 때. 그거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커피 드립할 때 젓가락으로 휘저어라.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의식화된 걸로 내려야지만 나도 정말 그렇게 들었어요. 커피 왜 드립해서 여기 먹을 때 천천히 물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주전자도 비싸잖아. 맞아, 구리 주전자. 주둥이 이렇게 긴 거. 집에서 마실 때 전 둘 다 이렇게 마셔요. 이렇게 마실 때도 있고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신선한 커피를 이렇게 하면 위에서 이제 이게 몽글몽글하고 거품이 빠진 게 보이거든요. 네. 재밌어요. 네. 근데 좀 이게 확 붓고서 이게 섞어서 마시는 게 어쩔 땐 더 맛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균일하게 추출되니까. 그러니까 커피라는 게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데 너무 하나의 방법으로만 마시려고 하는 게 하나의 신하다. 네. 오히려 유럽식 방법 혹은 커피의 원산지라고 하는 그쪽 에티오피아 쪽이나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지방에서는 그렇게 안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식에 익숙해진 거죠.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다. 라는 거. 저 이런저런 실험들을 다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확 부으면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분이 있잖아요. 미세한 가루. 걔가 너무 많이 추출된다. 오랫동안 물에 닿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식으로 내려도 미분의 과추출은 막을 수가 없고요. 그죠? 그리고 미분 때문에 쓴맛이 나는 건 커피의 요소입니다. 제가 어떻게 실험을 해봤냐면 밀가루를 채로 치는 것처럼 미세한 망으로 해서 미분을 진짜 싹 제거한 다음에 한번 내려본 적이 있거든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밍밍해요. 쓴맛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쓴맛까지도 커피의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미분에서 나오는 떫은 쓴맛까지도 전부 다 완벽하게 제거한 커피를 마셔봤더니 오히려 맛이 좀 다르더라라는 거. 또 하나. 맛있게 마시는 방법입니다. 이건 많이 아시는 방법인데 에스프레소는 우아하게 아무것도 안 넣고 촌스럽게 뭐 올려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원샷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스프레소를요? 그렇지 않고요. 설탕을 얹어 마셔도 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많이 그렇게 마시고요. 간지나게 마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에스프레소를 시켜요. 간 나오겠죠? 그럼 일단 녹차백 같이 생긴 네모난 사각형 봉지 설탕 있잖아요. 그 말고 스틱 설탕이 있으면 좋아요. 스틱 설탕. 에스프레소 위에서 스틱을 꺾습니다, 그냥. 그럼 가운데로 스르륵 하고 설탕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에스프레소를 잘 내렸다면, 물론 맛에 가장 중요한 건 원두지만, 바리스타가 제대로 내렸으면 어떻게 되냐면, 에스프레소 위에 크림 같은 게 있어요. 크레마라고 불러요. 거품이 있어요. 그 위에 설탕이 얹어져요. 안 내려가고. 그게 한 1초, 2초, 3초, 한 4초 정도 지나면 아래로 톡 하고 떨어지거든요. 그 3초, 4초 정도를 지탱을 해줘야 돼요, 걔가. 크레마가요? 네, 크레마가. 근데 요즘은 거의 이제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않은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격 미달인 알바생들이 커피를 내리게 되면 크레마가 거의 없다든가 너무 두껍게 나온다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대로 그거를 꾹꾹 눌러주는 힘의 강도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지거든요.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해도 크레마가 너무 두껍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크레마가 거의 없더라. 커피 위에다 설탕을 얹어봤는데 설탕이 그냥 쑥 떨어지더라. 이러면 좀 제대로 못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시 만들려고 해봐야 다시 못 만드니까. 다시 돌려 이거. 아무튼 그걸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안 저은 상태로 그냥 커피가 아래 가라앉아 있겠죠. 설탕이. 그걸 그대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위에 있는 크레마를 맛을 한번 살짝 마셔보시고 그 다음에 바디도 한번 마셔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마시는데 안 젓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네. 앞부분에선 크레마의 향기가 느껴질 것이고 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커피의 그 강렬한 쓴맛이 나는데 마지막으로 가면 점점 달짝지근해져요. 아래 깔려 있으니까. 그렇구만.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대요. 젓가락으로 저어가지고. 왜 그렇게 먹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드는 생각. 그치. 뭐 항상 비빔밥 먹으면 되지 왜 굳이 귀찮게 그러니까. 하나씩 반찬을 하나씩 집어먹지? 그렇네. 비빔밥 맛있잖아. 아무튼 그럼 당연히 쓰거든요. 당연히 써요. 그렇게 마셔도. 그럼 마지막에 물 한 잔 마시면 되는 거고 에스프레소 시키면서 물 한 잔 같이 시키는 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따뜻한 물 한 잔 달라고 해서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네.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시킨 다음에 물 한 잔 시키는 거나? 그렇죠. 따로 국밥 같은 거죠. 배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고. 와. 근데 아메리카노가 500원 비싼 경우가 있어요, 은근히. 그럴 때 에스프레소 시켜가지고. 물 먹어서 먹어라. 알겠습니다. 네. 에스프레소는 사실 카페인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맥심 모카골드보다 오히려 카페인이 적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셔보신 다음에 진하지만 양이 적고 빠르게 추출하기 때문에 카페인 자체는 적거든요. 에스프레소 너무 진한 거 마셨더니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와 하신다면 그건 플라시보입니다. 플라시보라는 거는 이제 위약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네. 사실 이제 더치커피도 한번 마셔보는 방법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 결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이것만은 한 번씩 마셔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면 추천을 해드릴게요. 사실 선물은 요게 되겠네요. 예. 첫 번째, 에스프레소에 설탕 올려서 젓지 말고 3번에 나눠서 한번 마셔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안 땡기지만 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든 유용드립 커피를 한번 마셔보시면 네. 정말 맛있다는 걸 느끼실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필터로 드립하는 것들 있잖아요. 필터의 네. 모양이 다 다르고 드리퍼가 뭐 도자기 드리퍼도 있고 플라스틱 드리퍼도 있고 쇠로 된 거, 뭐 동으로 된 거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리 드리퍼 다 있는데 결국엔 걔네들이 추구하는 맛은 융드립입니다. 융드립 같은 맛을 내고 싶어 해요. 사실은 근데 이거 드립 커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커피 머신이 내리는 커피를 손으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이제 그러면 드립 커피를 마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곳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볶은 원두를 사신 다음에 그거를 가는 기계가 있어요. 손으로 딱. 네. 그걸 손으로 갈아야지 맛있어요? 아니, 저 전동 그라인더 씁니다. 기계로 해도 되죠? 네. 갈아가지고 그거를 비싸니까. 드리퍼 그걸 또 사가지고 넣은 다음에 물 벗어 먹는 거지. 네, 그쵸. 또 유럽식으로 한번 투박하게도 한번 드립을 해서 마셔보시고요. 예쁘게 말고 그냥 확 붓고 한번 저어보는 거야. 그래서 또 한여름에 더치도 한번 마셔보시고요. 더치커피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더치커피도 집에서 마실 수가 있거든요. 찬물로 우려내는 거죠. 그 미세하게 볶은 거를 미세하게 간 다음에 찬물 집어넣고 냉장고 12시간 넣어놨다가 그냥 다시 걸러 마시면 돼요. 근데 정말 향기가 끝내줍니다. 뜨거운 물로 내리게 되면 향기가 날아가잖아요. 네. 찬물로 내리니까 향기가 다 그대로 있어요. 맛은 그저 그런데 향기는 정말 죽음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생두를 좀 구해서 후라이팬에 한번 볶아보세요. 미친 듯이 흔들면서 그 콩 볶듯이 껍질 날리지만 많이 안 볶아야지. 콩 볶듯이 볶으시면 처음에 그냥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시큼해요. 콩을 톡 쏴요. 네. 그러다가 점점 콩 볶는 냄새가 나고 커피 향이 안 나거든요. 그러다가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2번 정도 나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있는데 두 번째 거 나면 그때 딱 끄고 얼른 식히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지? 별 냄새가 안 나는데 하는데 1시간 2시간 정도가 지나면 집안이 가득히 커피 향이 나게 되고요. 그걸 하나 이제 씹어서 콩 먹듯이 한번 드셔보시면 고소한 향기가 나고 아니면 그 갈아서 드립해서 먹어도 되고 그래도 되는데 일단 갓볶은 커피는 직접 씹어 먹어도 맛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는 새 선물입니다. 그렇군요. 커피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그 캡슐 커피는 뭐예요, 근데? 저는 집에서 요즘은 캡슐 커피 마시는데 정말 귀찮아서 괜찮아요. 커피의 끝은 캡슐이군요. 네. 아니 핸드드립도 하고 좀 비싸더라고. 근데 캡슐 커피가 캡슐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저는 이제 네스프레소를 마시는데 독일에서 직구를 하면 캡슐이 하나당 한 600원, 500원 꼴로 가능해요. 진짜?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면 하나당 900원에서 1000원 정도 되거든요, 캡슐이. 근데 이제 5, 600원 정도 선으로 사 먹는데 그게 괜찮아요. 그냥 괜찮은 거지. 정말 잘 내린 에스프레소를 따라갈 수는 없고. 그렇군요. 근데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싸지도 않고. 카누는 개당 한 230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한 다음에 요거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는 들으면서 카누 먹어야겠다. 복잡해.
다행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그 미각에 민감하지가 않아가지고 뭘 줘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은근히 뭐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세분화돼서 막 쓴맛 단맛 그런 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안 마셔봐서 그렇죠. 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모르면 광어 우럭 먹으면 되는 거고. 나도 사실 그래요. 회도 먹어도 사실 이게 뭔가. 저도 사실 어느 정도는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독실이 알려주신 대로 한번 추천해준 거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저는 역대 지대너비와 같이 방송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뭐 깨달음의 방법 이것보다 이게 더 어려워. 커피가. 저도요. 예,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역사나 이런 걸 공부하다가 보면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왔던 역사는 이런 기후식품이 발달했던 역사랑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래? 문화가 발달한다는 건 이런 게 이제 디테일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아, 그러네. 예, 인간의 취향이 더 디테일해져 가고 이런 오덕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오덕들이 사실은 전동 모터 그 로스터기 같은 걸 개발하면서 문화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구만. 예. 그러네. 그래서 저도 이제 커피 같은 거 전혀 잘 모르고 그냥 맥심이 짱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반성도 하고 오늘 집에 가서 방송 다시 들으면서 복습 좀 하고 나도 그러려고. 예,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주변에. 예, 다시 들을 때 적어보려고 한번. 적으면서 공부해봐야겠어요. 네. 네, 전 잘 들었습니다. 야, 근데 이미 다 아는 내용 아니야? 알고 계셨던 김동희 것 아까 같은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커피숍에서 알바한 적 있었고, 알바해서 알게 된 거 알고, 저 아까 들었던 게 웃겼던 게, 저는 똑같이 커피숍에서 알바했었는데, 저는 거기 알바하면서 진짜 마르크스가 정말 진리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7시간 정도 일하는데 한 번도 앉아보거나 뭐 커피를 마셔보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자본은 자본가가 가져가고. 그렇죠? 거의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딱 그 정도 받죠. 네, 딱 최저임금이었어요. 내가 1시간 일하면 커피값 나오고. 그렇죠. 진짜로. 그럼 되게 박탈감 느껴요. 왜냐면 손님들은 와가지고 막 시키는데 저는 그걸 1시간씩 일해서 벌어야 되니까 그때 처음 그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얘기하죠. 뭐 예. 공룡무역 할 때 얘기 예. 한번 하도록. 원래 커피 산업의 배후에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맞아요. 저는 좋은 데서 했기 때문에 마음껏 마시라고 했고 아이스크림도 퍼먹고 했는데 그래서 망했나? 네가 먹은 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럼 마지막에 독실이. 저는 그 앞에 두 개가 너무 참 좋고 수준 높은 거여서 제 거는 그냥 편안하게 진짜 그냥 정말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제일 어렵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용어가 어려서. 예. 그렇구나. 네. 그냥 가볍게 한번 흘려 들으시고 커피 많이 마시면서 같이 커피 번개나 한번 하시죠. 그러게? 커피 번개 한번 하면 좋겠다. 우리 넷이서? 우리 공지 한번 띄우겠습니다. 독신인의 집에서. 괜찮네. 이태원에 있는 일단 선물 너무 감사하고 네.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하나 더 한 다음에 이제 선물 특집을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ish me